좋은 삶은 좋은 죽음과 같은 동전의 한 면입니다. 양면이 아니라. 죽음 자체는 죽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목격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입니다. 저는 좋은 삶과 좋은 죽음에 관한 전문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과 전문의이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의입니다. 정신의학은 좋은 삶에 대한 학문이고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좋은 죽음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두 가지 학문을 합쳐서 책 한 권을 썼어요. 보시면은 죽음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 제목이 사실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죽음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책이거든요. 죽음을 생각했을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책이기 때문에 저도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부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출판사 쪽에서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더 잘 팔린다 했는데 잘 아닌 것 같습니다. 출판사도.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의대를 다니고 정신과 의사가 되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도 삶에 대한 것만 공부를 했고 사람을 어떻게 살려놓느냐만 공부를 했지 어떻게 잘 죽는지 죽음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지 죽어가는 과정을 조금 덜 고통스럽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은 우리의 도처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누군가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 누군가는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인의 지인일 수도 있고 우리의 가족이거나 형제이거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도 모두 살면서 죽을 뻔했다 이런 순간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사고를 아슬아슬하게 피했거나 아니면 수술을 받아야 돼서 마취를 해야 됐던 때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경험이 없더라도 주름이 하나씩 늘거나 흰머리가 하나씩 늘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씩 스쳐가듯이 하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죽음은 매 순간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그러니 좋은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좋은 정신과 의사가 되려면 죽음에 대한 공부를 저는 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죽음이라는 단어에 좋은이라는 단어가 함께 붙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죽음에 대한 거부감 이 자체가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면 죽음에 대한 대화조차도 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의 죽음이나 우리 가까이 있는 지인들의 죽음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요, 실제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별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음을 마주할 수 있어야 되고 죽음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대화할 수 없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삶에 대해서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네, 바로 나다운 삶입니다. 나다운 삶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일단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know yourself,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마주보는데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을 다 마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데요. 나의 장점은 잘 알고 장점을 잘 발휘하고 단점이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조절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내 삶에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죠. 내가 태어난 환경, 고향, 인종, 성별, 부모님, 나의 몸의 체형, 키 이런 것들은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은 잘 받아들이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런 용기를 발휘하면서 내 자신이 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싫은 부분들,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꾸는 겁니다. 내가 나쁜 습관이 있다거나 뭐 어떤 단점이 있으면은 내가 그걸 바꾸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better version of myself가 되는 노력을 하시는 삶, 그런 삶이 좋은 삶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나다운 삶을 사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삶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학교를 가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일을 찾고, 그리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배우자를 만나고, 출산할 때가 되어서 아이를 갖고 자식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꼭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나한테 맞는 삶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가치감과 보람을 느끼는 일을 하면서 또 나에게 맞는 배우자를 찾고, 나답게 살면서 이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우정을 쌓고 추억을 만들고 함께 일상을 하고 여행을 같이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고, 그런 삶이 좋은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자율성인데요. self-directedness라고 영어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도하는 삶, 나답게 사는 삶이 인간의 성숙도의 한 부분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숙도의 두 번째 요인은요, 바로 연대감입니다.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이웃도, 나의 커뮤니티도 함께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연대감입니다. 연대감은 노년기 행복감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나의 좋은 것, 나만 잘 사는 삶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노년기에 불행합니다. 왠지 아세요? 노년기에는 젊음을 상실하죠. 아름다움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전 같지 않아요. 더 이상 나는 총명하지도 않고 능력이 뛰어날 수도 없어요. 예전에 하던 만큼 못해요. 어떻게 나를 사랑합니까? 그죠?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노년기의 상실감을 더 크게 겪고요. 더 무기력하고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때, 중년기에 연대감을 고려하면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제자도 육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런 것들을 쌓아왔던 분들이 노년기에 행복합니다. 그런 본인의 활동들이 자신에게 삶의 의미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했던 좋은 활동들이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죽음은 무엇일까요? 똑같습니다. 나다운 죽음이 좋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나답게 살면 나답게 죽는다는 것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죽음의 여러 가지 형태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는 End of Life Option Act라는 법이 합법화된 곳입니다. 이것은 생이 6개월 이내로 남겨져 있다라고 여겨질 때 의사로부터 먹는 약을 처방받고 스스로 삼킴으로써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런 권리는 누가 원할까요? 살아있을 때도 자기 권리를 주체적으로 찾았던 분들이 이런 죽음을 택합니다. 최근에 그 프랑스의 영화 거장, 영화 감독이었던 장 위크 고다르, 그분이 이런 죽음을 또 선택했고요. 요번에 한국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책을 쓴 스웨덴의 수행자도 이런 죽음을 택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늙어가고 죽어가면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 몸이 변하고 내 정신이 예전 같지 않고 누군가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수 없고 그런 존엄성이 떨어지는 상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존엄하고 누군가한테 의지하지 않고 100% 나로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만 생을 유지하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죽음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중환자실에서의 죽음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죽음이 중환자실에서의 죽음인데요. 미국은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환자실의 죽음은 굉장히 고독합니다. 이런 죽음은요, 억울한 사람들, 한이 많은 사람들, 나답게 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선택되는 죽음입니다.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될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는 통계적으로도 이민자, 홈리스, 마이너리티로 살았던 분들에서 이런 죽음이 많습니다. 그냥 죽기에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삶을 끝까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수액을 달고 소변줄 달고 콧줄 달고 대소변 누가 다 처리해주고 나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나는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중환자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온도가 낮고 서늘해요. 내 몸은 알몸 상태예요. 그죠? 이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있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죽기에 너무 억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죽음은 나답게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UCLA에서 만난 어떤 환자분이 있는데요. 이분도 이민자세요. 중년의 남자분이셨는데 이민자로 살다 보니까 생을 새롭게 만들고 키우고 돈을 벌고 성공하는 데만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점차 가족들에게도 소원하게 되고 친구들에게도 소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결국에는 이혼을 하고 자녀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는데요. 외롭게 살다 보니까 자기 건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어요. 이분이 결국 담낭암, 진행된 담낭암에 걸리시고 병원에서 더 이상 수술을 할 수가 없다. 너무 진행돼서 이런 치료가 있지만 결국에는 완화의료를 받으셔야 되는 상태이다. 어떻게 삶을 마무리를 고통 없이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의사랑 만나서 하시는 게 좋겠다 했을 때 이제 저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려고 안 하셨어요. 딱 대화도 거부하시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줄 테니까 살려만 놓으라고.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너무 억울하다 얘기도 하시고 내가 이민자라서 병원에서 치료 잘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차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소리 지르고 울고 화내고 그러면서 협상도 하고 제발 살려달라. 내가 살려만 주면 이 병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병이 진행되면서 통증이 심해지고 증상이 악화되니까 서서히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어요. 결국에는 중환자실에서 생을 마감하셨는데요. 마지막까지도 생에 대한 후회를 많이 얘기하셨어요. 내가 한 번 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조금 더 가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싶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줬던 사람들을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겠다. 너무 일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병원에 오래 있다 보니까 감염에도 걸리시고 호흡이 불편해지시면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기도 삭간한 상태로 오랫동안 계시다가 낯선 의료진에게 둘러싸인 채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말기암 진단을 갑자기 받는다면 나는 지금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뭔가를 바꿀 것인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이제 불필요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는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의 치료는 내 목숨을 더 단축할 수도 있고 내 몸이 더 괴롭고 나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치료하지 않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나 삶의 질을 높이는 케어만을 받겠다라고 선택하신 분이셨는데 자녀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버지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 계속 치료해달라. 퇴원시키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미국에서는 자녀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환자 본인의 의사만 중요하죠.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녀들의 의사에 반해서. 그런데요. 이런 자녀들의 마음이 부모님을 사랑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제 경험상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더 많았어요. 네. 평소에 잘 해드리지 못했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보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해결되지 않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해묵은 갈등.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는데, 이거 사과드려야 되는데, 이거 나 엄마한테 용서받아야 되는데, 이런 갈등들이 있는 분들이 요거를 못 보내드리세요, 부모님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종종 있고요. 이럴 때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치료를 중단시키면 자녀분들한테 넘는 거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고 힘드셔서 막 중독에 걸리시고 마약하시고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죽음은 사실 가장 문제가 작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기계에 묶이는 순간 나는 의식을 놔야 돼요. 삶을 정리할 시간도 없고 의식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도 없어요.
사랑했다, 고마웠다 이런 말 하면서 앞으로 잘 살아라, 나 잘 살다 간다 이런 작별 인사를 못하고 사랑하는 일을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커져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분들 만날 때마다 상상을 해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내일 당장 죽는다면 나는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돼야 되고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했다는 말, 용서해달라는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미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다른 죽음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분은 저희가 더 이상 치료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릴 수 있어서 생명이 더 단축될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가정 호스피스 케어 받으시면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식사하시고 작별 인사하시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정리하시고 즐거운 추억 더 쌓다가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했을 때 네, 그러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좋은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가족들이랑 제가 평생 동안 살았던 집에서 마저 인사하고 친척들 불러서 파티하고 나눠줄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그렇게 잘 정리하고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라면서 저희한테 고맙다고 인사하시면서 떠나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런 죽음은 좋은 삶을 사셨던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내가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을 맞는 분들은 가족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어떤 통찰력을 얻습니다. 아, 죽음이 삶의 일부구나. 이렇게 평화로운 죽음이 있을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분을 평생 기억해야지.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떠난 분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떠나보낸 뒤에도 마음이 편안하죠. 그렇게 애도 반응을 병적으로 겪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죽음 자체는 죽는 사람에게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목격하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제가 오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밝은 분들 앞에서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잘 살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서 더 자신감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삶은 좋은 죽음과 같은 동전의 한 면입니다. 양면이 아니라. 그래서 좋은 삶을 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그러면 어떤 삶이 좋은 삶이냐? 말씀드렸듯이 나다운 삶이 좋은 삶인데요. 이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게 니체의 철학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영원 회귀 들어보셨죠? 네. 우리의 지금 현재가, 우리의 삶 전체가 영원히 반복된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모든 것, 좋은 일, 나쁜 일이 똑같이 영원히 내 삶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그래도 괜찮은가? 오늘 하루가 다시 되풀이되어도 나는 하나도 바꿀 게 없어. 오늘 하루 완벽했어. 나는 좋은 하루를 살았어. 이런 삶을 살고 계신지 스스로에게 매일 물어보는 삶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삶에 대한 간단한 대답이 되었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연의 건강을 전하는 우메켄 제공이었습니다.